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64%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지난주에 14,250포인트 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었죠. 하지만 그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이 14,250포인트 이 지점을 다시 깨뜨리느냐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새벽 미국 나스닥이 전저점이죠. 이 14,250포인트를 하회하거나 아니면 이런 긴 음봉을 만든다면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좋지 않았는데요. 니케이가 0.94% 하락했고요.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는 1.25%,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대만 같은 경우에도 1.07%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1.35% 하락이 나왔는데요. 코스피가 전저점 부근이었죠. 2900포인트 이 부분을 장중에 한번 이렇게 살짝 터치를 했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나타내는 이런 아랫꼬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만약에 미국장이 반등을 해준다면 여기 이 지점 2900포인트가 저점이 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장이 다시 전저점까지 온다면 우리나라 장은 2900포인트를 깨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2800포인트 초반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주식이라는 건 저점을 예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떤 지점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다시 나타내 줄지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제가 연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간에 한 달짜리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도 그다지 좋지 않고 기간에 한 달짜리 보호 예수 물량도 엮여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35%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내일도 모레도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기간의 보유 물량이 풀리고 나서 종가 오버나잇 고려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기간의 보유 물량이 풀리고 나서 종가 오버나잇 계속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하고 비슷한 그래프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카카오를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일부 물량 종가 오버나잇을 해갑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해줄 때 기간에 순매수가 60만 주가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탈 물량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카카오가 하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내일 나스닥이 반등을 해 준다면 또 여기서 반등을 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를 종가 보나잇을 해봤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일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카카오는 10만원대 초반을 저점을 잡아야겠죠.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장이 2800선이 무너진다면 카카오가 10만원대 초반까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장이 무너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기서 원타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무너져 가지고 10만원대 초반까지 오면 여기서는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도 대부분 뭐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가운데 조금 특이한 종목들이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2, 3% 빠졌다면 LNF, 그리고 LNF의 대주주이죠. 이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LNF와 세로닉스가 이렇게 장이 크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한 까닭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LNF 같은 경우에는 12월달 MSCI 지수에 LNF가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물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LNF의 대주주인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LNF보다 얘가 굉장히 변동폭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시간외 가격도 4.19%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미국장이 폭락만 하지 않는다면 얘가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한다면 또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로닉스를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한번 단타를 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만약에 미국 나스닥이 하락을 해 가지고 전저점 부분이죠, 이 14,250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을 해준다면 다시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 가운데 다음 달에 있을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많은 LNF, 그리고 세로닉스, 이런 애들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살아있는 일진 머티리얼스, 솔루스 첨단 소재, 동아기업도 아직까지 그래프가 죽지 않았죠. 그 외에 뭐 한농화성이나 CIS, 그리고 TSI, 이런 애들도 아직까지 그래프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장이 2900포인트를 이탈을 한다면 이런 애들을 최우선적으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일 미국 나스닥이 반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이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한다면 세로닉스, 한농화성, CIS, TSI 이런 애들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더 폭등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리비안 관련주의 대장은 에코캡이었습니다. 12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끝내는 상한가를 붙여버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캡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얘가 분봉 차트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지점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서 제대로 거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의 실무진이 아직까지 언제 방문을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죠. 그러면 이런 리비안 관련주들은 리비안의 실무진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어느 업체를 또 방문을 했다 라는 기사가 떴을 때는 그 기사가 떴을 때 그때가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 중에서 전일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였죠. 우리산업홀딩스가 지금 단기 가열 완화 장치에 묶여 가지고 30분당 거래가 되는데요. 얘를 오늘 보합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얘가 단기 가열 완화 장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오른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얘가 단기 가열 완화 장치가 해제가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보합인 7,85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4%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게임 관련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 관련주들
뭐 하락이 나왔죠. 자, 숏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자, 숏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마감 후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죠. 뭐 3일 동안 이제 뭐 30분간 거래가 되고요.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 종목은 덱스트입니다. 자, 덱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살짝 무너뜨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얘가 이런 부분이죠. 10일 이동 평균선 16,000원 이런 자리에 한번 와준다면 충분히 이런 애들은 저점 매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얘가 뭐 오늘 시간의 가격이 2.8%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뭐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나라 장이 2900포인트가 무너지고 2800대 중반 아니면 2800대 초반까지 온다면 이런 애들 16,000원 초반대 이런 자리에 충분히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거래 대금을 터뜨렸고요.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렇게 시세를 주다가 이렇게 장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런 11선 자리 이런 자리에 온다면 제일 먼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 성투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